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공동의 적을 위해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국가 내부에서 다양한 계층들의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가면 정치적인 것으로 사유되어 적과 동지로 격화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독재자는 내부의 분열을 막기 위해 외부의 적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인 모두를 동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 카렐 슈미트, 정치적인 것은 개체들을 적과 동지로 구분한다. 단결된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론자. 1888년 카렐 슈미트는 현재 독일의 서부 지역 중 하나인 베스트팔렌주 플레텐베르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베를린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으며 동시에 프로이센 추밀 고문관으로 임용되어 잠시 나치 법학자로 이름을 떨친다. 하지만 카렐 슈미트의 법 이론은 나치의 사상과 맞지 않아 입당 3년 만에 실각하게 된다. 인종적, 민족적 공동체를 기초로 하는 법 이론을 지향했던 나치와 달리 카렐 슈미트의 이론은 가톨릭에 기반한 헤겔주의적 국가론자였기 때문이다. 뭉쳐야 산다! 헤겔주의적 국가론자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카렐 슈미트가 살았던 시대상을 확인해보자. 당시 민족국가 체제를 갖춘 영국은 많은 식민지를 가진 제국이었다. 그런데 식민지를 통한 막대한 이득은 식민지인의 핍박을 통해 나왔으며 결코 도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당대 영국계 지식인들은 도덕적 딜레마를 등한시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식민지인과 본국인 사이의 관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지식인들에 의해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의 대부분이 개인의 권리가 필요해진 배경에서 나오게 된다. 반대로 독일어권 지역에서는 껍데기만 남은 중앙정부와 잘게 쪼개진 영방국가로 나뉘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족국가 체제를 갖춘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둘러싸여 이권과 영토를 무력하게 빼앗기고 있었다. 개인의 권리? 그런 배부른 소리는 단결된 공동체를 이룬 강자만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당대 독일계 지식인들은 어떻게 하면 독일인이 단결할지, 어떻게 하면 강력한 중앙집중 권력을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근대 전체주의의 대부분이 공동체의 단결이 필요해진 배경에서 나오게 된다. 다시 돌아가 헤겔주의적 국가론자인 카렐 슈미트는 공동체의 단결이 필요해진 독일권에서 법 철학 부분을 담당한 법학자이자 통일된 공동체를 지향하는 국가론자이다. 정치적인 것, 적과 동지의 구분. 1927년 카렐 슈미트의 저작인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 출간된다. 단결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최고 주권자의 정치 권력, 즉 독재를 긍정한다. 그가 나치와 일정 관련을 맺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란 작은 책자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진정한 이유가 있다. 이 문장을 읽어보자. 정치적인 것은 개체들을 적과 동지로 구분한다. 이 내용이 현재까지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이유는 정치적인 것을 범주적으로 독립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일한 현상을 최소 5가지 범주로 판단할 수 있다. 임마누엘 칸트는 과학적인 것의 범주로 참과 거짓을 정립했고 윤리적인 것의 범주로 선과 악을 정립했다면 미적인 것의 범주로 아름다움과 추함, 즉 미와 추를 정립했다. 칸트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것의 범주는 이로움과 해로움, 즉 이와 해라고 할 수 있고 종교적인 것의 범주는 성스러움과 세속적임, 즉 성과 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슈미트는 바로 여기에 정치적인 것의 범주로 적과 동지를 제안했던 것. 이제 우리는 복잡하고 혼란한 정치 현상에 대해 적과 동지라는 명확한 대비를 가진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런데 더 나아가 카렐 슈미트는 나머지 5가지 범주들은 정치적인 것으로 사유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한다. 과학적, 도덕적, 경제적, 종교적, 인종적 등의 대립들이 극단적으로 가면 적과 동지라는 정치적 대립으로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카렐 슈미트는 예외 상태를 규정할 수 있는 초법적인 독재자의 역량을 긍정하게 된다. 만약 국가 내부에서 다양한 계층들의 이해관계가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으로 분열할 때 독재자는 내부의 분열을 막기 위해 외부에 적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인 모두를 동지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치 또한 유대인과 집시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독일 민족을 하나의 국민으로 혹은 하나의 동지로 강하게 결속시켰다. 가장 정치적인 기구, 국가. 국가는 다른 무엇보다 가장 정치적인 기구이다. 카렐 슈미트는 모든 국가는 최소 하나의 국가를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할 수 있을 때 존속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적과 동지라는 범주에 의해서만 국가가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모든 인류가 동지가 된다면 하나의 국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쉽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내부에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나 내부 분열이 발생했을 때 내부를 결집시킬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내부의 분열을 막기 위한 적이 필요하다. 만약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여 인류 존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때 외계인은 적으로, 인류는 동지로 구분되어 하나의 단결된 세계 국가로 존립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적과 동지라는 범주는 국가의 한 속성이 아니라 적과 동지의 범주가 국가 그 자체를 이루는 목적이다. 적이 없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세계 평화는 희박하다. 국가란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주요한 양분으로 삼아 존속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결국 인간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가 국가다. 우리 또한 서로 대립과 갈등을 만들고 외부의 적을 통해 내부를 끈끈하게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정치적인 상황을 목격한다. 회사 내 라인을 통해 직장 동료의 결속을 강화하며 라인 외의 사람들을 물갈이하는 사내 정치가 있을 수 있고, 미드 차이, 게임 내 패배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적을 만들고 내 편을 들어줄 동지를 찾는다. 정치에 무관심하여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사람들 또한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적과 동지라는 범주 내에 정치의 상황에 직면하면 중립인 개인들은 정치를 활발히 행하는 정치인의 눈치를 봐야 한다.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결코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정치에 관한 생각의 틀. 정치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도 않았고 설명하기는 더 막연했던 이전. 하지만 이제는 정치에 대한 생각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 정치적인 것은 개체들을 적과 동지로 구분한다. 참과 거짓, 선과 악, 미와 추, 이와 해, 성과 속 등 인간의 이해를 위해 구분된 과학적, 도덕적, 경제적, 종교적, 인종적 등의 대립들이 극단적으로 가면 정치적인 것으로 사유되어 적과 동지로 격화될 위험이 있다. 만약 공동체 내부에서 다양한 계층들의 이해관계가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으로 분열할 때 가장 정치적인 기구인 국가는 외부에 적을 설정하고 내부인 모두를 동지로 만들어 내부 분열을 밀봉할 수 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할까? 적과 동지의 범주에 따르면 적어도 3명은 있어야 한다. 외부의 적 1명과 결속을 이루는 2명. 이것이 적과 동지를 범주로 하는 사람들 사이의 정치다. 가장 정치적인 기구인 국가는 적과 동지의 논리가 최대 다수로 적용이 된다. 하지만 사람 1명인 개체 차원에서 정치적 범주가 존재한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 적이 아닌 동지에 속해 있어도 나 자신은 항상 불안하며 눈치를 본다. 배신당하는 거 아닐까? 동지에서 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 그 과정 속에 내면에서 발생하는 자기 감시와 검열이 나를 공포에 물들게 한다. 아간벤, 정치는 배제에 대한 공포를 우리 내면에 각인시킨다.